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우린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할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해 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누군가 또는 너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너라고 하는 그 단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너는 너 자체이고 너 자체는 너의 전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존재에게서 받는 것은 그 존재의 외모입니다. 풍기는 인상이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면 마음만으로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약간 그 가식적인 은폐된 욕망이 드러나는 거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고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전체이고 그 전체 안에는 당연히 외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 사람 안에 있고 몸도 그 사람의 일부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몸만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만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만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이 몸만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더 깊이 있어 보이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땐 반드시 그 전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외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넘어서 이제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사람이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미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것, 아니 알긴 알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존재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고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자라면 무엇이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 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지정의 마음이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그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경험의 집합으로 형성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는 반드시 타자성이 있게 됩니다. 타자성이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사용되는 좀 어려운 말인데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의미는 간단해요. 나는 너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에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만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 너에게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타치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너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되어질 수 없는 개인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속성, 그걸 철학에서는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그걸 꼭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냥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전체 안에,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전체 안에 이 타자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이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말에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존재 안으로 내가 더 용해되어져서 희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타자성의 수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지나온 삶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분명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선 너의 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과거의 경험도 수용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아니죠. 동물은 다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인간에게는 좀 그게 상당히 강도가 높은데,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되면 현재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왜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요. 변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은 살아있는 것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있고 주변도 변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럼 전혀 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으면 그 위에 들어간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유해산소가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데, 그 유해산소는 우리 몸을 노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빨리 노화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만약에 그 노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좀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있으면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오랜 시간 지나야 당신도 좀 많이 늙었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봐야 와, 너 엄청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존재,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 같은 걸 내 책상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물론 그것도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가 엄청 느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 속도가 다르니까. 인간은 왜 변합니까? 특히 인간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당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방탕하던 존재가
아주 건전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보였는데 성실하지 못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하면 보내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느끼고 또 그렇게 원할 때 지정의가 합쳐져서 마음이 돼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만도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냥 나한테 보여지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의 전체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두 가지 차원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현재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조건이나 어떤 성향이나 취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전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만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또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냥 나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몸이고, 그 존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 셀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소극적 관점에서 이 몸과 마음과 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너의 부분을, 너와 너의 부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 할 때 그 세 가지 존재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몸 또는 내가 너의 마음만 나아가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자신에게로 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너 자신과 함께, 그게 1차적인 거겠지만 그 너 자신과 함께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야. 너 자신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몸을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너의 마음하고 내가 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는 참 친구처럼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잘 해로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잘 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핏 들을 땐 이 몸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소유 중심적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라고 해도 조건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이 잘 산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하지만 그들도 그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거나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나와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그냥 평생 동안 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환경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어떤 나라고 하는 거고, 존재와 사회적 자아와 환경적인 조건에서 몸과 환경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사회적 자아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이렇게 평생을 삽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존재가 내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랑은 나와 너가 하는 거고, 만남도 나와 너와 만나는 거고,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셀프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겉도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등장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도 그렇고 똑같아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현상적이거나 외향적인 그런 부분들만,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자꾸 바꿔도 본질이 안 바뀌면, 즉 구조가 안 바뀌면 사람만 바뀌고 이 현상만 바뀔 뿐이지 매번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그마한 개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당면한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또는 진짜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늘 나타나고, 또 늘 어떤 리더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랑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보면 늘 그 사람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네,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뽑은 그 사람을 욕하고, 잘못했다는 건 잘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당연히 다른 문제고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그 남자, 내가 선택한 그 여성. 그러면 그 여성이 나를 사기쳤을 때, 또는 그 남자가 나를 사기치고, 그런 관점에서 사기 결혼을 해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책임이 있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 관심이 있었던 건가?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만 판단하고 그 사람과 사귀기를 시작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언제나 전체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한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그래도 바람피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분명 바람핀 사람이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보다 잘못했죠. 근데 그 메커니즘 안에, 그 원인 안에 나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나, 순수하게 깨끗한 정말 온전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었나?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나름대로의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걸 잘못된 만남이라고 서로 비판하고 있으면 서로 불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잘못된 만남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다음번에는 정말 아름답고 생산적이고 행복하고 귀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새로운 가치 설정적이고 뭔가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빛을 제시하는, 그것이 있나 없나가 문제고요. 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는, 그건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뭐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만남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지식만 쌓는다고. 지금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식인들의 문제, 전문가들의 문제, 소위 상류층의 문제들을 지금 눈앞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잖아요.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 내 삶을 한번 살면서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각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홀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평가하고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래, 그 정도면은 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너의 몸을 위해서만 산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을 위해서만 산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바로 그 너가 주인이 되어서 몸과 마음을 바로 이끌어서 하나의 통일체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에서도 참 사랑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정말 인성적인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죠.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